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아래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자막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자막입니다.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전거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전거 여행을 한다입니다. 상당히 뜬금없는 얘기 같아서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 공감을 하기보다는 반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얘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신다면 밑에 댓글에서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감이 생기신다면 그냥 이성구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한국 사회를 평가해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분명코 자본 바이러스에 확실히 걸린 국가입니다. 즉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사례가 우리가 잘 산다는 표현을 하죠.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라고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산다는 것이 돈을 의미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산다는 것은 웰비잉이란 뜻이거든요. 서양에서 웰비잉은 존재를 말하는 거지 웰해빙, 즉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들이 말하는 존재 양식의 부자인 웰비잉으로 가자, 웰해빙, 즉 소유 양식에 돈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웰빙, 존재 양식으로 가자는 그 개념이 한국에서는 좋은 음식 사 먹고 좋은 물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한국은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인 게 분명합니다. 결코 잘 사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저는 맹자가 한 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옳다고 믿습니다. 항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욕망이 아닌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기본적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맹자는 항산이 없다면 우리는 항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복지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이 항산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주죠. 그러면 그 국민들은 대다수가 항심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행복지수를 통계를 내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항상 선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때 벵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매우 높다고 말하곤 했었죠. 그거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벵글라데시는 항산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심이 유지되지 않은 나라라서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전거 여행을 하면은 왜 부자가 되느냐? 우선 경제적 가치로 한번 설명하고 다음에 존재 양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제 자전거 여행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부자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때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자전거 여행을 하면은 그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주로 텐트 생활도 많이 하고 이동은 자전거로 했기 때문에 그 드는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스페인의 물가는 한국에 비해서 3분의 2보다 낮습니다. 특히 공산품은 다소 비싸지만 육류, 채소, 생선, 과일 등은 한국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스페인이 아닌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태국, 말레이시아, 몽골 이런 나라를 다닐 때 한국에서 지불하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러시아의 바이칼 알론섬에 들어갈 때 분명히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일간 거기에서 텐트 생활, 맛난 음식을 조리해 먹고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25일 뒤에 구축구로 돌아올 때 제 주머니에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25일을 70만 원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자전거 여행할 때 경제적 수준도 한국의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경제적 가치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의 앞 영상 중에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실존주의와 관련된 자전거 여행편입니다. 그러면 소유양식의 부자와 존재양식의 부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지점에서 유럽 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하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개념을 보면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을 구분 짓는 기준은 주로 경제적 수준입니다. 집의 평수가 몇 평 이상, 은행 잔고가 얼마, 등등 이런 모든 것이 경제적 수준인데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첫째, 능통하게 외국어를 한두 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한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음악에 대한 논평을 할 수 있을 수준이 되어야 한다. 넷째, 근사하게 요리를 하여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산층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소유양식의 부자죠. 그러나 유럽 사회에서 추구하는 부자는 바로 존재양식의 부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옛날부터 유럽 사회가 추구하는 존재양식의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분명코 존재양식의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유양식의 부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존재양식의 부자는 이미 된 것 같아요.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남미를 여행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열심히 공부한 결과 스페인어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포르투갈어도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대학 시절 사서삼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말은 못하지만 쓰여진 글은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언어 부자 맞죠. 그리고 지금 은퇴한 저는 분명히 시간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배웠던 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음악을 듣다 보니 음악에 대한 이해 수준도 그럭저럭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분명히 저는 존재양식의 부자라고 자부해도 되겠죠.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저의 옷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인도의 함피라는 지역에서 5,000원을 주고 산 옷을 입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로코에서 산 7,000원짜리 전통 의상을 입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죠. 자전거 여행은 타인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의 존재를 향해서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여행하는 일반 배낭 여행객들과 달리 자전거 여행자들은 중간에 과정을 즐기기 때문에 대자연을 매우 즐깁니다. 자연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생기기는커녕 반감만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돈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 시간도 없고 외국어를 습득할 기회도 갖지 못했으며 자기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 없고 너무나 바쁜 탓에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으며 세상을 향한 열정과 호기심마저 사라져 버렸다면 그 사람은 과연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러나 반대로 B라는 사람은 항산, 즉 기본적 자산만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부자에, 언어 부자에, 취미 부자에, 스포츠 부자, 음악 부자, 악기 부자, 가치관 부자, 그리고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저는 분명히 전자보다 후자가 바람직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개념이 되어야 되겠죠.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도 여전히 공감이 전혀 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무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는 존재양식의 삶이 아닌 소유양식의 삶으로 너무나 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부터 벗어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의 이 말이 여러분들의 기분을 매우 언짢게 했다면 아래에 댓글로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세계 자전거 여행을 다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면 자전거 여행은 무조건 미니멀 라이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 저의 옷장에 널려있는 여러 옷들을 보는 순간 매우 놀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욕구가 아닌 욕망의 자산 증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잠깐만이라도 그러한 개념에서 한번 벗어나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